여러분은 지금 바보짓 하고 계십니까? 70 넘어서도 멍청하게 살고 계십니까? 손해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말씀 드립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바보짓 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똑똑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으니까 바보가 됩니다. 판단력 흐려집니다. 멍청한 선택합니다. 손해봅니다.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안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면 손해봅니다. 불행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이것만 안 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식한테 전 재산 물려주는 짓입니다. 이게 가장 멍청한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자식한테 재산 다 물려줄 생각입니까? 집도 주고 돈도 다 줄 겁니까? 미쳤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 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거지 됩니다. 자식한테 재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태도 바뀝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빈털터리입니다. 의지할 곳 없습니다. 비참하게 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재산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돈 있어야 자식들이 챙깁니다. 집 있어야 무시 안 당합니다. 다 주고 나면 끝입니다. 자식들 눈에 쓸모없는 노인일 뿐입니다.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전남 나주 최모 씨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 사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1억 원 있었습니다. 자식은 2명이었습니다. 아들, 딸 1명씩 있었습니다. 70세 되던 해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나이 드셨으니 미리 증여하자고 했습니다. 세금 절약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식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좋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재산 다 나눠줬습니다. 아파트는 아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예금 1억은 반씩 나눠줬습니다. 아들 5천만 원, 딸 5천만 원 줬습니다. 자식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기분 좋았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이 제 명이니까 관리비 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도 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세금 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의가 제 거라고, 법적으로 제 집이라고 했습니다. 딸도 달라졌습니다. 전화 안 합니다. 만나자고 안 합니다. 용돈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돈 다 받았으니 이제 관심 없습니다. 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배신감 느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재산 주지 말 걸 그랬다고 울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비참합니다. 아들 집에 새 들어 삽니다. 월세 50만 원 냅니다. 자기 집인데 월세 냅니다. 연금 120만 원에서 월세 내고 삽니다. 쪼들립니다. 아들한테 부탁도 못합니다. 눈치 봅니다. 초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십니까? 진명에 넘길 생각하십니까? 돈 다 줄 생각하십니까? 미친 짓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산은 죽을 때까지 지키십시오. 집은 절대 명에 넘기지 마십시오. 돈도 아껴 쓰십시오.
자식들한테 조금씩만 주십시오.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그래야 무시 안 당합니다. 재산이 여러분 무기입니다. 힘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다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짐입니다. 버려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 믿지 마십시오. 착한 자식 없습니다. 다 돈 보고 옵니다. 재산 보고 챙깁니다. 다 주고 나면 돌아섭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식도 인간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재산 넘긴 게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합니다.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리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식한테 다 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재산 지키십시오. 명예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유언장 쓰십시오. 죽고 나서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절대 다 주지 마십시오. 조금씩만 주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챙깁니다.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재산 다 주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스스로 거지 만드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늙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짓입니다. 이게 마지막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자식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눈치 보며 살고 계십니까? 집 팔고 자식한테 갔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노예됩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짐입니다. 눈치만 봅니다. 비참합니다. 자식 집은 자식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남의 집입니다. 며느리 사위 집입니다. 편할 수 없습니다. 눈치 봐야 합니다. 자유 없습니다. 숨 막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집 있으면 독립하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자식과 따로 사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집 팔아서 자식 집 가지 마십시오. 돈 다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끝입니다. 갈 곳 없습니다. 노숙자 됩니다. 전북 익산 윤모 씨 76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윤 씨는 고민했습니다. 외롭기는 했습니다. 자식과 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집값을 생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팔았습니다. 2억 원에 팔렸습니다.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들 귀여웠습니다. 아들도 반가워했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윤 씨는 행복했습니다. 잘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눈치 줬습니다. TV 볼 때 소리 줄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오래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 집에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조심했습니다. 눈치 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짜증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치 줬습니다. 반찬 많이 먹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윤 씨는 숨 막혔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생활비 좀 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내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해서 왔는데 왜 돈 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든다고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돈 냈습니다. 1년에 600만 원입니다.
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년 지나니까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월 70만 원 내라고 했습니다. 물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할 수 없이 냈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2억 원 중 4천만 원 썼습니다. 1억 6천만 원 남았습니다. 윤 씨는 한계였습니다.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화냈습니다. 집도 없는데 어디 가냐고 했습니다. 윤 씨는 원룸 얻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전세 얻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렸습니다. 그냥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나갔습니다. 전세 얻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들어갔습니다. 6천만 원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 집에 살고 계십니까? 눈치 보고 계십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집 팔고 들어갔습니까? 돈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집에 가지 마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독립하십시오. 외로워도 참으십시오.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눈치 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집 절대 팔지 마십시오. 자식한테 가더라도 집은 지키십시오. 나중에 나올 곳 있어야 합니다. 집 팔면 끝입니다. 갈 곳 없습니다. 자식한테 붙잡힙니다. 자식과 함께 살고 싶으면 따로 사십시오. 같은 동네에 사십시오. 가까운 곳에 사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 안 됩니다. 서로 불행합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자식 집 간 게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합니다. 5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4천만 원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혼자 사는 게 100배 낫다고 조언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건 바보짓입니다. 자유 잃는 겁니다. 자존심 잃는 겁니다. 돈도 잃습니다. 독립하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게 행복합니다. 이게 늙어서 가장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손주 키우느라 인생 낭비하는 짓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주 키우고 계십니까? 매일 봐주십니까?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십니까? 밥 해주고 씻겨주십니까? 바보입니다. 완전히 바보입니다. 여러분 인생 버리는 겁니다. 노후 낭비하는 겁니다. 손주는 부모가 키워야 합니다. 자식들이 키워야 합니다. 조부모가 키울 이유 없습니다. 낳은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 뻔뻔합니다. 부모한테 떠넘깁니다. 공짜 육아 도우미 부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손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묶입니다. 자유 없습니다. 친구도 못 만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취미 생활도 못 합니다. 그냥 육아 기계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대구 달서구 강모 씨 6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딸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손주 낳았습니다. 쌍둥이 손주였습니다. 딸이 부탁했습니다. 애들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육아 도우미 비용 아깝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좋다고 했습니다. 손주 귀여웠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딸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 둘 챙겼습니다. 밥 먹였습니다. 어린이집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 3시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간식 줬습니다. 놀아줬습니다. 저녁 6시까지 봤습니다. 딸이 퇴근하면 집에 왔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가 귀여웠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딸렸습니다. 허리 아팠습니다.
무릎 아팠습니다. 쌍둥이 감당 안 됐습니다. 하나는 울고 하나는 떼쓰고 정신 없었습니다. 2년 지나니까 우울했습니다. 내 인생이 뭔가 싶었습니다. 손주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 없었습니다. 경로당도 못 갔습니다. 여행도 못 갔습니다. 취미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육아만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강 씨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못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딸이 화냈습니다. 엄마가 나버린다고 소리쳤습니다. 육아 도움 있으면 돈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한동안 연락 끊겼습니다. 강 씨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후회 안 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친구들 만났습니다. 여행 갔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손주 키우고 계십니까? 매일 봐주십니까? 하루 종일 묶여 있습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버리는 겁니다. 손주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키울 책임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자식들이 키워야 합니다. 조부모는 가끔 봐주는 게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볼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십시오. 자식이 부탁해도 거절하십시오. 육아 도우미 쓰라고 하십시오. 돈 없으면 부부가 번갈아 키우라고 하십시오. 조부모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단호해야 합니다. 자식이 섭섭해해도 괜찮습니다. 화내도 괜찮습니다. 연락 끊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손주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됩니다. 가끔 봐주는 건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부담 없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하지만 매일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끊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손주 키우느라 인생 낭비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손주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 바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도 중요합니다. 손주 키우느라 건강 망치면 안 됩니다. 가끔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매일 육아하는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손주 키우느라 인생 낭비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자식들이 떠넘기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거절하십시오. 단호해지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십시오. 이게 늙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건강 망치면서 아껴 쓰는 짓입니다. 이게 네 번째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돈 아끼려고 병원 안 가십니까? 약값 아깝다고 안 드십니까? 검진비 아깝다고 안 받으십니까? 바보입니다. 완전히 바보입니다. 건강 망치면 더 큰 돈 듭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 못 삽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아낍니까? 왜 병원 안 갑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병원비 아끼다가 큰 병 걸립니다. 약값 아끼다가 만성질환 악화됩니다. 검진비 아끼다가 암말기 발견됩니다. 그때 가면 치료비 엄청 듭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비, 천문학적입니다.
처음부터 관리했으면 안 들었을 돈입니다. 이게 바보짓 아닙니까? 충북 청주 안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안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아끼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외식 안 했습니다. 옷도 안 샀습니다. 병원도 안 갔습니다. 아껴서 모았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70세 때 당뇨 진단 받았습니다. 약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아까웠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안 먹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의사가 약 먹으라고 했습니다. 안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했습니다. 운동으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100만 원 든다고 안 받았습니다. 돈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안 씨는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투석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 받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 듭니다. 한 달이면 1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평생 받아야 합니다. 눈도 나빠졌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었습니다. 실명 위험 있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치료받았습니다. 500만 원 들었습니다. 발도 저렸습니다. 당뇨발이었습니다. 절단 위기였습니다. 치료비 300만 원 들었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아서 암도 못 찾았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3기였습니다. 수술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비 3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안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통장 8천만 원 중 5천만 원 날렸습니다.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돈 계속 나갑니다. 안 씨는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약 먹을 걸 그랬습니다. 검진 받을 걸 그랬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썼어도 건강 지켰을 겁니다. 1년에 120만 원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몇 배로 나갑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병원비 아끼고 계십니까? 약값 아까워서 안 드십니까? 검진비 아까워서 안 받으십니까? 바보짓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병원 정기적으로 가십시오. 약 먹어야 하면 드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건강검진 꼭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 키우면 더 큰 돈 듭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 있어야 돈 쓸 수 있습니다. 건강 없으면 돈 소용 없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합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돈 아끼려다 건강 망칩니다. 나중에 몇 배로 돈 듭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관리해야 합니다. 안 씨는 말합니다. 건강 아낀 게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합니다. 약값 아끼려다 투석 평생 받게 됐다고 합니다. 5천만 원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건강 아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건강에 돈 쓰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약값 아끼지 마십시오. 병원비 아끼지 마십시오. 검진비 아끼지 마십시오. 건강 지키는데 돈 쓰십시오. 통장에 돈 많아도 건강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고통만 받습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십시오. 지금 투자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건강 망치면서 아껴 쓰는 건 바보짓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병원 가십시오. 약 드십시오. 검진 받으십시오.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게 늙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바보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7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70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참고 계십니까? 하고 싶은 거 미루고 계십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미루면 평생 후회합니다. 70 넘으면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 귀한 시간을 참으며 살 겁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죽을 겁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몸이 안 될 때는 못 갑니다. 지금 가십시오.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십시오. 돈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행 가라고 모은 겁니다. 경남 거제 김모 씨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여행 꿈꿨습니다. 유럽 가보고 싶었습니다. 에펠탑 보고 싶었습니다. 콜로세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돈 벌어야 했습니다. 자식 키워야 했습니다. 늘 미뤘습니다. 나중에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0세 되던 해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럽 가볼까? 아니야, 아직 이르다. 75세에 가자. 돈 좀 더 모으자. 그렇게 미뤘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계속 미뤘습니다. 72세 되던 해 김 씨는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반신마비 왔습니다. 걷기 힘들었습니다. 휠체어 탔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비행기 못 탑니다. 유럽은 영영 못 갑니다. 김 씨는 울었습니다. 왜 미뤘을까? 70세 때 갈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통장에 돈 있습니다. 7천만 원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여행 못 갑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돈만 있어서 뭐 합니까? 김 씨는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갈 걸 그랬다고 울먹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 곳 있지 않습니까? 왜 안 가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나중에 가려고 합니까? 나중은 없습니다. 내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십시오.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십시오.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75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아껴서 뭐 합니까? 나중에 소화도 안 되고 씹지도 못합니다. 지금 먹으십시오. 오늘 드십시오. 입고 싶은 옷 입으십시오. 새 옷 사십시오. 멋있게 입으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70세도 멋부릴 수 있습니다. 밝은 색도 입고
예쁜 옷도 입으십시오. 기분 좋아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십시오. 영화 보고 싶으면 보십시오. 뭐든 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돈 아끼지 마십시오. 관 속에 못 가져갑니다. 살아있을 때 쓰십시오. 즐길 때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김 씨는 지금 후회만 합니다. 매일 휠체어 타고 집에만 있습니다. TV만 봅니다. 유럽 여행 프로그램 보면 웁니다. 내가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갔을까 후회합니다. 돈 아끼려다 인생 망쳤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당장 하라고 합니다. 내일은 늦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하라고 조언합니다. 건강할 때 다 하라고 말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70 넘으면 혼자가 최고입니다. 가장 편합니다. 가장 자유롭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 안 봅니다.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잡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TV도 마음대로 봅니다. 소리도 크게 틀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피곤합니다. 신경 씁니다. 맞춰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70 넘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사십시오. 편하게 사십시오. 충남 천안 이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배우자를 70세에 잃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혼자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TV 보기 쓸쓸했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웠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외롭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집 가기는 싫었습니다. 눈치 볼 것 같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울었습니다. 배우자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적응했습니다. 1년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잡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아침도 안 먹습니다. 점심부터 먹습니다. 마음대로입니다. 자유입니다. 밥도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습니다. 배달 음식도 시킵니다.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습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건강 타령 안 듣습니다. 편합니다. TV도 보고 싶은 거 봅니다. 드라마 정주행합니다. 밤새 봅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소리 크게 틉니다. 웃고 울고 혼자 즐깁니다. 취미 생활도 합니다. 낚시 다닙니다. 하루 종일 다녀옵니다. 자유입니다. 친구도 마음대로 부릅니다. 집에서 술 마십니다. 떠듭니다. 노래 부릅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놉니다.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2년 지난 지금 이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좋습니다. 누군가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 집 가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가 최고입니다. 자유롭습니다.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누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혼자 있는 법 배우십시오. 익숙해지십시오. 혼자가 편해집니다. 혼자가 좋아집니다. 외로움은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편해집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있는 게 불편해집니다. 혼자가 최고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혼자 밥 먹는 법 배우십시오. 처음에는 쓸쓸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집니다. 혼자 먹는 게 편해집니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양도 조절합니다. 편합니다. 혼자 시간 보내는 법 배우십시오. TV 보십시오. 책 읽으십시오. 산책하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외로울 틈 없습니다. 즐겁습니다. 재혼 생각하지 마십시오. 70 넘어 재혼하면 고생합니다. 서로 습관 다릅니다. 맞추기 힘듭니다. 싸웁니다. 스트레스입니다. 혼자가 100배 낫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법 배우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최고라고 합니다. 자식 집 안 간 게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사는 법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70 넘으면 혼자가 최고입니다. 누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편함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사십시오. 즐기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불평하며 사십니까? 없는 것만 보십니까? 부족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이제 바꾸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큰 걸 바라지 마십시오.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70 넘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강원 원주 박모 씨 75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집이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자식이 못났다고 불평했습니다. 늘 불만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옆집은 150만 원 받는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아파트 살았습니다.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친구는 더 큰 집 산다고 비교했습니다. 자식들 평범하게 삽니다. 못났다고 불평했습니다. 친구 자식은 의사라고 부러워했습니다. 73세 되던 해박 씨는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수술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불평했나?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돈이 적어도 살아있습니다. 집이 작아도 살 곳 있습니다. 자식이 평범해도 건강합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박 씨는 바꿨습니다. 불평 안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연금 100만 원에 감사했습니다. 적지만 있습니다. 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감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합니다. 잠잘 곳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건강합니다. 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비교도 안 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해졌습니다. 2년 지난 지금 박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기뻐합니다. 날씨 좋으면 감사합니다. 비 오면 또 감사합니다. 꽃 피면 감사합니다. 새 지적이면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불평하십니까? 부족한 것만 보십니까? 남들과 비교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시각을 바꾸십시오.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고 감사하십시오. 건강하다고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다고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다고 감사하십시오. 다 감사할 일입니다.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배우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자식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손주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자유에 감사하십시오. 다 축복입니다. 집에 감사하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하면 됩니다. 잠잘 곳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돈에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괜찮습니다. 굶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더 많이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죽을 뻔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며 살라고 조언합니다. 감사일기 쓰십시오. 매일 밤 3가지씩 적으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으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 밥, 건강, 뭐든 좋습니다. 적다 보면 감사가 습관됩니다. 행복해집니다. 70 넘으면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큰 걸 바라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불평 그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4번째, 매일 몸을 움직이십시오. 이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운동하십니까? 몸 움직이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큰 실수입니다. 정말 큰 실수입니다. 70 넘으면 움직여야 삽니다.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병 걸립니다. 치매 옵니다. 매일 움직이십시오.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운동이라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으십시오. 매일 30분만 걸으십시오. 집 주변 산책하십시오. 공원 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움직이면 혈액순환 좋아집니다. 근육 생깁니다. 뼈 튼튼해집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낙상 예방됩니다. 치매도 예방됩니다.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운동이 최고 명약입니다. 전남 순천 정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70세까지 운동 안 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 움직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 아팠습니다. 허리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숨 찼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힘들었습니다. 근육 없었습니다. 살만 쪘습니다. 배 나왔습니다. 건강 나빠졌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안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치매 온다고 했습니다. 당뇨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정신은 충격받았습니다. 운동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10분도 못 걸었습니다. 숨 찼습니다. 다리 아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10분, 15분, 20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30분 거뜬히 걸었습니다. 숨도 안 찼습니다. 다리도 안 아팠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았습니다. 상쾌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몸이 변했습니다. 무릎 안 아팠습니다. 허리도 좋아졌습니다. 계단도 거뜬했습니다.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육 생겼습니다. 배 들어갔습니다. 혈압 정상됐습니다. 혈당 좋아졌습니다. 병원 가니까 의사가 놀랐습니다. 건강 수치 모두 좋아졌습니다. 약도 줄였습니다. 운동이 약보다 나았습니다. 지금 정신은 75세입니다. 매일 아침 1시간 걷습니다. 하루도 안 빠집니다.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걷습니다. 추운 날도 걷습니다. 습관됐습니다. 안 걸으면 이상합니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걸어야 시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운동하십니까? 걷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 나가십시오. 운동화 신으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10분만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10분이면 됩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조금씩 늘리십시오. 한 달 후면 30분 걸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걸으십시오. 아침 공기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공원 가십시오. 산책로 걸으십시오. 나무 보고 새소리 들으며 걸으십시오. 스트레스 풉니다. 마음 편해집니다. 친구랑 같이 걸어도 좋습니다. 이야기 나누며 걷습니다. 시간 빨리 갑니다. 즐겁습니다. 혼자 걷기 힘들면 친구 만들어서 같이 걸으십시오. 동기부여됩니다.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걷기 외에 다른 운동도 좋습니다. 수영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 안 갑니다. 요가도 좋습니다. 유연성 좋아집니다. 태극권도 좋습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뭐든 좋습니다. 매일 움직이십시오. 집에서도 움직이십시오. 스트레칭 하십시오. 맨손 체조 하십시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정신은 말합니다. 운동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0세에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건강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나이는 핑계라고 말합니다. 70 넘으면 매일 몸 움직여야 합니다. 귀찮아도 하십시오. 피곤해도 하십시오. 날씨 나빠도 하십시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습관 만드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5번째, 웃으며 사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웃으십니까?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안 웃고 계십니까?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70 넘으면 웃어야 삽니다. 웃음이 명약입니다. 웃음이 보약입니다. 매일 웃으십시오. 웃으면 스트레스 풉니다. 혈압 낮아집니다. 면역력 높아집니다. 우울증 사라집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웃음이 약보다 낫습니다. 돈 안 듭니다. 부작용 없습니다. 최고 명약입니다. 경북 안동 한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늘 우울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짜증 많았습니다. 웃을 일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표정이었습니다. 혈압 높았습니다. 불면증 있었습니다. 약 먹어도 안 좋아졌습니다. 71세 되던 해 우연히 웃음 치료 프로그램 들어갔습니다.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웃으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 웃음이 진짜 웃음 됐습니다. 웃다 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웃는 모습 보니까 웃겼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배 잡고 웃었습니다. 눈물 나게 웃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스트레스 풀렸습니다. 그날 밤 잠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 날도 기분 좋았습니다. 웃음의 효과였습니다. 한 씨는 매주 갔습니다. 웃음 치료 빠지지 않았습니다. 웃는 습관 생겼습니다. 집에서도 웃었습니다. TV 보며 웃었습니다. 거울 보며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웃다 보면 진짜 웃음 나왔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건강 좋아졌습니다. 혈압 정상됐습니다. 잠 잘 왔습니다. 약 줄였습니다. 우울함 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표정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젊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명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웃으십니까?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안 웃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웃다 보면 진짜 웃음 나옵니다. 아침에 거울 보며 웃으십시오. 웃는 얼굴 만드십시오. 하하 소리 내십시오.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웃으십시오. 기분 좋아집니다. 하루를 밝게 시작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보십시오. 웃긴 영화 보십시오. 웃을 거리 찾으십시오. 유튜브에 웃긴 영상 많습니다. 보십시오. 웃으십시오. 배 잡고 웃으십시오. 스트레스 풉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웃으십시오. 옛날 이야기하며 웃으십시오. 실수담 이야기하며 웃으십시오. 같이 웃으십시오. 웃음은 전염됩니다. 한 명 웃으면 다 웃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70 넘었습니다. 이제 가볍게 사십시오. 웃으며 사십시오. 작은 일에 화내지 마십시오. 웃어 넘기십시오. 여유 가지십시오. 유머 감각 키우십시오. 한 씨는 말합니다. 웃음 치료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웃음이 인생 바꿨다고 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웃으라고 조언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말합니다. 웃으십시오. 매일 웃으십시오. 크게 웃으십시오. 배 잡고 웃으십시오.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웃음이 최고 명약입니다. 70 넘으면 매일 웃어야 합니다. 웃으며 사십시오. 밝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게 70세부터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65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65세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병원 가는 걸 아까워하십니까? 약값 아끼려고 참고 계십니까? 큰 실수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효자여도 내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여행도 갑니다. 건강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취미도 즐깁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광주 북구 이모씨 67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을 무시했습니다. 허리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가는 돈 아까웠습니다. 약 먹는 것도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관리 안 했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석 달 입원했습니다. 병원비 2천만 원 나갔습니다. 퇴원해도 약 먹어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갑니다.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 씨는 계산했습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이 돈 안 들었습니다. 건강도 지켰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픈 데 있지 않습니까? 무릎 아프지 않습니까? 허리 불편하지 않습니까? 소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고 계십니까?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퇴원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합니다. 1시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습관됐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 고쳤습니다. 채소 많이 먹습니다. 단백질 챙깁니다. 과일도 먹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았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건강검진 빠짐없이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습니다. 비용 100만 원 듭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 키우면 더 큰 돈 듭니다. 건강검진은 투자입니다. 보험입니다. 치과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받습니다. 임플란트도 했습니다. 한 개에 150만 원 들었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후회합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입니다. 잘 씹어야 소화됩니다. 보조제도 먹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먹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듭니다. 의사가 권한 것들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동하십니까? 매일 걷고 계십니까? 식단 관리하십니까? 건강검진 받으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매일 30분만이라도 걸으십시오. 집 주변 산책하십시오. 공원 가십시오. 운동하면 혈액순환 좋아집니다. 근육 생깁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낙상 예방됩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 안 갑니다. 전신 운동됩니다. 헬스장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 중요합니다. 근육 있어야 넘어져도 안 다칩니다. 골밀도 유지됩니다. 식단 관리하십시오. 싱겁게 드십시오. 염분 줄이십시오. 혈압 관리됩니다. 설탕 줄이십시오. 당뇨 예방됩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십시오. 콜레스테롤 관리됩니다. 단백질 충분히 드십시오.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필요합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두부도 드십시오. 계란도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괜찮습니다. 물 많이 마시십시오.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십시오. 신장 건강 좋아집니다. 혈액 맑아집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변비도 예방됩니다.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65세 넘어서도 술, 담배 하십니까? 자살 행위입니다. 간 망가집니다. 폐 망가집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못 끊겠으면 병원 가십시오. 금연 클리닉 가십시오. 수면 충분히 취하십시오.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못 주무시면 의사 상담하십시오. 수면제 처방받으십시오. 불면증 방치하면 우울증 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취미 생활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씨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3년 전 쓰러졌던 그 사람 아닙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식단 관리합니다. 약 먹습니다. 검진 받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활력 넘칩니다. 67세지만 60세처럼 보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건강에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더 큰 돈 썼다고 합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건강 잃으면 그 돈으로 다시 사야 합니다. 훨씬 비쌉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65세 넘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자유롭습니다. 건강해야 꿈 이룹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현명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배움이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5세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배움에 나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것 배우십시오. 뇌가 살아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기억력 좋아집니다. 집중력 높아집니다. 젊어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부산 동래구 최모 씨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6세까지 TV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뉴스 보고, 저녁 예능 봤습니다. 무료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방금 한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두려웠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치매 온다고 했습니다. 뇌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뇌를 어떻게 쓸까? 그냥 문제집 풀까? 아닙니다. 재미없습니다. 오래 못합니다. 흥미있는 걸 배워야 합니다. 최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걸 떠올렸습니다. 기타였습니다. 최 씨는 66세에 기타 학원 등록했습니다. 반 친구들 다 젊었습니다. 40대, 50대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나이 상관없다고 격려했습니다. 최 씨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코드 외우기 어려웠습니다. 악보 읽기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유튜브 보며 독학도 했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간단한 곡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신났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제법 칠 수 있었습니다. 1년 지나니까 발표회 나갔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우울감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기타 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싶은 게 없습니까? 해보고 싶었던 거 없습니까? 악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글쓰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외국어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65세는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75세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늙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최 씨는 지금 70세입니다. 기타 4년째 치고 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쳤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자부심 생겼습니다. 자신감 생겼습니다. 최 씨는 이제 우쿨렐레도 배우고 있습니다. 기타보다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평생 배우며 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문화센터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무료 강좌 많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 댄스, 뭐든 있습니다. 등록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컴퓨터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제대로 쓰십시오. 유튜브 보는 법 배우십시오. 카톡 잘 쓰는 법 배우십시오. 사진 찍는 법 배우십시오. 편집하는 법 배우십시오. 디지털 시대입니다. 뒤처지지 마십시오. 외국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배우십시오. 여행 갈 때 유용합니다. 중국어 배워도 좋습니다. 일본어 배워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글쓰기 배우십시오. 자서전 쓰십시오. 여러분 인생 기록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남기십시오. 손주들에게 남기십시오.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리 배우십시오. 새로운 음식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식 요리법 배우십시오. 배우자 위해 요리하십시오. 친구들 초대해서 대접하십시오. 보람 있습니다. 운동도 배우십시오. 요가 배우십시오. 필라테스 배우십시오. 태극권 배우십시오. 게이트볼 배우십시오. 새로운 운동 배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도 생깁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66세에 기타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안 했으면 치매 왔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 맙습니다. 기억력 좋습니다. 매일 즐겁습니다.
살만 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 시작하십시오. 뇌를 깨우십시오. 젊어지십시오. 배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게 65세 넘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십니까? 집에만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 귀찮습니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고립되면 빨리 늙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치매 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극받습니다. 대화하면서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정보도 얻습니다. 위로도 받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보다 낫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인천 연수구 박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배우자를 68세에 잃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외출도 안 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몸이 이상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입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고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라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조금씩 얼굴 익혔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이 커피 마셨습니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속상한 일 털어놨습니다. 친구가 위로해 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2달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화투도 쳤습니다. 윷놀이도 했습니다. 노래방도 갔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며칠째 집에만 계십니까? 누구랑 이야기 나눈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경로당 가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노인대학 가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나가십시오. 익숙해집니다.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등산 동호회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사람도 만납니다. 노래 동호회도 좋습니다. 합창단도 좋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풉니다. 친구도 생깁니다. 자원봉사 하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하십시오. 급식소에서 봉사하십시오. 보람도 있고 사람도 만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행복을 줍니다. 우울증 예방됩니다. 종교 활동하십시오. 교회 가십시오. 절 가십시오. 성당 가십시오. 종교 있으면 공동체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생교육원 다니십시오. 강좌 들으십시오. 배우면서 친구 사귀입니다.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 만납니다. 대화 나눕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박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매일 경로당 갑니다. 친구 10명 넘게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같이 등산 갑니다. 한 달에 1번은 여행 갑니다. 바쁩니다. 즐겁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배우자 잃고 경로당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약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살렸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많은 노인이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치매 발병률 낮습니다. 우울증 적습니다. 행복도 높습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사람이 보약입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고립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관계 맺으십시오. 친구 만드십시오.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귀찮아도 나가십시오. 어색해도 참으십시오.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시간 지나면 편해집니다. 친구 생깁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혼자 살지 마십시오. 함께 사십시오. 사람과 사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3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4번째,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이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매일 전화하십니까? 매주 집에 가십니까? 너무 자주 만나면 문제입니다. 너무 안 만나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가까우면 간섭하게 됩니다. 자식 일에 참견합니다. 며느리 사위 일에도 끼어듭니다. 손주 교육에도 관여합니다. 자식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멀면 외로워집니다. 자식 생각납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서운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구 정모 씨 6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66세까지 아들 집 근처 살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매일 아들 집 갔습니다. 손주 봐줬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며느리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옵니다. 간섭합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에 참견합니다. 음식 만드는 방식에 잔소리합니다. 청소하는 방식에도 뭐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이 정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아들은 난처해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정 씨는 한동안 아들 집 안 갔습니다. 토라졌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화도 안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 씨는 나갔습니다.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말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자주 갔습니다. 간섭했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주일에 1번만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갔습니다. 갑자기 안 갔습니다.
간섭도 줄였습니다. 참견 안 했습니다. 며느리 방식 존중했습니다. 손주 교육에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편해했습니다. 웃으며 반겼습니다. 먼저 전화도 했습니다. 맛있는 것 해놨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 집에 너무 자주 가지 않습니까? 매일 전화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상황 봐가면서 조절하십시오. 부담 주지 마십시오. 갑자기 찾아가지 마십시오. 미리 연락하십시오. 괜찮냐고 물어보십시오. 바쁘면 다음에 가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방식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방식이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인정하십시오. 참견 안 하십시오. 조언 구할 때만 말하십시오. 손주 교육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요즘 육아 방식 다릅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합니다. 믿으십시오. 간섭하면 싸움 됩니다. 돈 주는 것도 적당히 하십시오. 매번 줄 필요 없습니다. 명절 용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함 없어집니다. 적당히 주십시오. 정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들 가족과 관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서로 기다려집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웃습니다. 헤어질 때 아쉽습니다.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정씨는 말합니다. 거리 두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좋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자기 인생 있습니다. 존중하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적당히 연락하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게 65세 넘어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혹시 요즘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는 게 귀찮다는 생각 드십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말 입에 달고 사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70대 어르신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약만 잔뜩 먹으며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한 번 들르고 친구들은 하나둘 장례식장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의 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70세, 이 나이야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독하게, 아주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만 하는 놀라운 이유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후회하며 죽고 싶지 않다면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할 겁니까?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났습니다. 가고 싶은 곳 못 갔습니다. 남 눈치 보고 돈 아끼고 체면 지키느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70이 됐습니다. 이제 하시겠습니까? 의정부 의정부동에 사시는 최모 씨, 77세 어르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앞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포기했습니다. 퇴직하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또 못했습니다. 손주 봐줘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70이 되면 하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70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못했습니다. 체면이 걱정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림 그리면 우스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최 씨는 연애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보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고백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연애한다고 욕먹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최 씨는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파리를 가고 싶었습니다. 에펠탑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돈 아깝다고 미뤘습니다. 다음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림도 못 그립니다. 연애도 못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최 씨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보처럼 살았다고, 참고 살았다고, 후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독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씨는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라고, 후회하며 죽지 말라고, 죽을 때 웃으며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고 계십니까? 후회하며 죽고 싶습니까?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추십시오.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연애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배우자 먼저 보내고 외로우십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십시오. 70이 넘어도 사랑할 권리 있습니다. 여행 가십시오. 가고 싶은 곳 다 가보십시오.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운 사람 용서하십시오. 원수 지고 죽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가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고 가지 마십시오. 꿈 이루십시오. 평생 꿈꿔온 거 이루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후회 정리하십시오. 과거에 후회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새로운 후회 만들지 마십시오. 독하게 사십시오. 하기 싫은 거 하지 마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남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후회하며 죽지 마십시오. 웃으며 떠나십시오. 독하게 살아야 후회 없이 갑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약하면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70이 넘으면 더욱 무시당합니다. 독해져야 합니다. 나이 들면 약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행동도 거칠게 합니다. 노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항의도 못할 거라고 여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원주 단구동에 사시는 서모 씨, 74세 어르신의 분노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화 한 번 안 내고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착하고 약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서 씨는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젊은 직원이 반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직원이 귀찮다는 듯 대했습니다. 버스에서 학생들이 비키라고 밀쳤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경비원이 서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서 씨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네가 정신이 없다고.